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안녕하세요. 이슬. 팽숙 냠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노화의 종말입니다. 네, 저자는 두 분이에요. 데이비드 싱클레어와 매슈 러플랜트 두 분 다 교수고요.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장수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라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유전학 교수이고요. 노화에 관한 17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고 50가지가 넘는 특허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매슈 러플랜트 교수인데요. 이분은 유타 주립대학교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부교수로 데이비드 교수의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공동저를 하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네, 책 소개. 저자가 25년 동안 연구해온 노화 연구의 성과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노화는 질병이라는 키 메시지로 노화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이라는 틀을 깨버리고 고칠 수 있다. 생명에는 상한선이 없다라는 메시지로 도전과 성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 과거, 2부 현재, 3부 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서대로 1부부터 살펴볼 거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책 어떻게 읽었는지 간단히 얘기합시다. 네, 노화를 질병으로 본다라는 관점 자체가 독특하고 신박하게 느꼈고요. 전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화는 질병이고 치료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각종 근거를 들면서 증명하는 구조가 탄탄했어요. 맞아요.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번 책? 네?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부제가 하버드 의대 수명혁명 프로젝트예요. DNA에 대한 그리고 효소, 효모, 염색체에 대한 그리고 정보를 상실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노화에 대한 또 그것을 어떻게 복원시키고 노화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기본부터 차근차근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어가 네. 좀 어렵긴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말을 하겠지만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야였고 책의 내용이 네, 책의 내용이. 네. 그래서 그게 좋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저명한 하버드의 유전학을 전공한 교수가 한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신선하고 재밌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수명이 늘었다라고 하는 반가운 이야기들을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가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아닐까 그 정도로 봤습니다. 네. 네, 그럼 뒤에 가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책은 1부부터 보겠습니다. 1부, 우리가 아는 것, 과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네. 시작을 태초에 지구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구가 탄생되면서 그 세포에 형성되는 과정들, 소위 성경에서 지구의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전 느꼈는데 오. 뭐 열이 발생되고 지구가 식게 되고 거기서 단세포 이전의 세포들의 형성, 소위 그것을 마그나 스페르스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의 기원이 되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세세하게 풀어나갑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마그나 스페르스테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라틴어로 위대한 생존자. 생존자라는 네. 뜻이고 그래서 인간 진화론의 태초를 종의 탄생으로 설명을 하는데 네. 마그나 스페르스테스라는 세포 종으로 아담과 이브의 탄생을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로직이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짚은 이유는 굉장히 극한의 환경이 있었고 많은 생명체가 죽고 다시 사라지고 다시 발현되고 그런 반복적인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현재의 지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유전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고 DNA가 계속 대물림이 되어져 왔는지 거기에서 원시세포라고 하는 마그나 스페르스테스가 생존 회로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유지해 왔는지 그게 현재 인류에게까지 그 생존 회로가 유지되어 온다. 현재 인류와 동물, 양서류, 파충류 모두 포함해서 네. 그 원시세포인 마그나 스페르스테스부터 시작이 되었다. 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생존 회로가 인류가 생존하는 원인이다. 노화하는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생존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노화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거.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생존 회로가 뭔지 그냥 간단히만 말씀해드리면 제발 간단히. 네. 간단히. 그러니까 성장도 하고 번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데미지를 먹었을 때 그것을 수선을 하기 위해서 성장 그만하고 번식 그만에 스탑하고 그 데미지를 받은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면서 스스로 회복하는. 그것들이 복원되지 않으면 후성 유전체가 교란이 되면서 복원이 되지 못하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돌연변이. 유전체가 노화가 되고 정체성을 잃으면서 돌연변이로 되어진다. 그 돌연변이로 되어지면서 다양한 종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노아도 출연하게 되고. 그렇지. 그래서 노아가 출연하게 된 것은 태초에 마그나 스페르스테스의 기능 중에 하나였던 생존 회로. 네. 이 프로세스 때문에 노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노아가 이 생존 회로와는 필연적인 관계다. 근데 여기서 언급 안 하는 게 있는데 이 마그나 스페르스테스가 돌연변이 과정을 겪기 전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데미지를 입기 전에 네. 라고 한다면 노화하지 않는 거야. 계속 성장하고 번식한다는 그러니까 성장과 번식만 있고 노화가 없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수정이 오히려 없는 그때가 완벽에 가까운 거지. 그쵸. 지금 우리는 모든 생물은 다 노화를 겪고 있으니까. 근데 완벽에 가까운데 그 완벽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 수 없으니까 맞아. 계속 외부에 공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무너지는 게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거 너무 신선하죠. 근데 이거를 다 추측이다.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 눈으로 보거나 어떤 실험으로 입증한 건 알수 아니잖아. 없죠. 쭉 이야기를 해놓고 이것은 이런 식의 추측이 아닐까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네. 인간이 노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건데 자, 보통의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잘해줬고 중간에도 보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는 걸 보면 큰 결에서는 진화론에 가깝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과학적인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그치. 현재로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읽은 내용이 53페이지에 있는데 종을 위해 늙어 죽는다.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18세일 때 우리가 그러니까 젊은 나이일 때 강인하고 튼튼한 몸을 만들 것을 요구를 하지만 그 몸이 40세에 다다르면 이기적 유전자가 자신의 생존이 충분히 확보될 만큼 유전자를 복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몸은 스스로 늙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40살까지는 이 친구는 어디서든 본인의 종족 번식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몸이 판단해 버린다는 거. 실제 그렇게 했든 안 했든. 왜 40세지? 이 싱클레어 교수가 네. 간단히 말하면 노화는 정보의 상실이다라고 써놨거든. 네.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들리더라고. 노화의 징표로 9가지를 이야기해주고 근본적인 노화의 원인은 정보의 상실이다.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거를 어떤 것이 정보인가? 네. 그래서 2가지 유형의 정보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 2가지 유형의 정보가 DNA는 사진수 디지털 코드가 있고 아날로그는 유전적 수단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 유전 가능한 형질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후성 유전체 네.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해한 거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2가지, 아날로그와 디지털,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나뉠 수 있고 디지털은 DNA를 말하는데 보통 우리 디지털이 01, 01 뭐 이 2가지 이진수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진법으로. 네. 근데 DNA는 사진수라는 거죠. 그래서 AT, GC 이렇게 4가지의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4가지로 말을 할 수 있고 DNA는 변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고유한 정보니까. 네. 높은 온도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미라에서 DNA를 추출해서 그 정보를 읽어내는 것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도 이 교수도 몰랐대. 싱클레어 교수도. DNA가 높은 온도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되게 놀라워하죠, 책에서. 그리고 2번째로는 아날로그인데 이거는 아날로그 정보는 흔히 오늘날 후성 유전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사실 후성 유전체, 후성 유전학이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 솔직히 네이버 지식백과 찾아봤거든요. 후성 유전체에 대해서 싱클레어 교수보다 더 네이버가 쉽게 설명한 것 같아서 현재는 아날로그 정보를 흔히 후성 유전체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후성 유전체가 영어로 에피제놈이에요. 네. 그 에피라는 뜻은 어디 어디 위에 있다, 어디 어디 위에 있는 할 때 쓰는 above. 무법 시간이네. above가 그리스어로 에피라고 해요. 에피제놈, above 제놈. 그러니까 유전체 상위에 있는 집합체를 표현하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유전 정보가 DNA에 저장되는 것처럼 후선 유전 정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 복합체인 염색질이라는 것에 저장이 되는 정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DNA는 단일 정보, 유전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 DNA와 단백질이 플러스 되었을 때가 염색질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유전체보다는 보다 상위 개념의 후성 유전체라고 부른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후성 유전체라는 것이 아날로그의 표현 방식이고 앞서 아날로그와 또 달리 저희가 사진수, 디지털 코드 소개드린 것 이 2가지의 표현 방식이 정보라고 이야기를 했다. 네. 네. 그래서 이 두 이것들이 가지가- 전부 다 노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네, 것. 요렇게 정리. 맞아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와 후선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정보를 상실하지 않게 유지시키느냐에 그렇지. 대한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자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나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종들은 이 두 가지의 디지털 코드와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리된 DNA 정보를 상실하고 있다. 잃고 있다. 그래서 늙고 있다. 노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 원인을 분석했다는 거. 네, 그래서 저자가 낡은 DVD 플레이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한쪽 끝이 부서져 버린 DVD는 틀어도 그 내용을 복원할 수 없지만 긁히거나 어느 정도 스크래치가 난 DVD는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손상을 입은 유전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다시 되돌림으로써 노화 역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말씀하신 대로 앞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있고 이것들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린 늙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이 학계의 최고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왜 늙는지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맞아. 늙는 거지. 자연스러운 거라고 어. 생각했죠. 조금 어렵긴 해도 알고 나면은 굉장히 근데 사실 여기까지 안 듣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끄셨을 것 같은데. 끄지 마. 자, 네,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책이 더 어렵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쉽게 전달 드리려고 맞아요. 어제부터 좀 긴장하고 있었다. 네,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노화의 원인과 노화의 징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책은 63페이지 전후로 보시면 해당하는 내용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해석이 신선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가 유전체의 염색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서투인. 네, 말해주세요. 서투인이란 처음 들으실 거예요, 아마.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앞서 설명했던 마그나 수페르스테스에 있던 유전자의 후손인데요. 장수를 통제하는 효소라고 합니다. 서투인을 활성화하면은 DNA 수선, DNA를 이렇게 막 고쳐서 꼬매 쓰는 게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네. 서투인이 더 활성화가 된대요, 오히려. 왜냐하면 극한의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돼, 더 빨리 수선해야 돼 라고 한다는 거죠. 뭔가 그렇지. 긴장하게 돼서 그런가? 네. 그래서 인생에서도 적당한 스트레스 또는 텐션이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실제 우리가 뭐 말하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게 아니고 뭐 책에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뭐 간헐적 단식, 외부로 운동, 저단백질 식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주고받는 스트레스의 개념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 정신적인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네. 근데 신체에 가해지는 생존을 위한 자극들? 그런 스트레스. 그거는 엄연히 구분하셔야 된다. 오해해서 들으시면 난 스트레스를 그쵸. 미친 듯이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의미의 중복 피하시라는 거 꼭 강조드리고. TOR도 말씀드리죠. 서투인과 마찬가지로 TOR이라는 뭐의 약어죠? 네, TOR은 타게도브 라파마이신의 약자로 성장과 대사를 조절하는 단백질들의 복합체를 말하고요. 네. 특히 포유류의 타게도브 라파마이신은 MTOR이라고 합니다. 네. 라파마이신 뒤에도 나오죠? 네네. 성장과 대사를 조절하는 단백질들의 복합체니까 몸에 좋은 거네요. 네, 그래서 TOR도 활성화되면 더 건강해진다, 노화가 억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투인과 TOR. 네, 이 두 가지가 나의 몸을 늙지 않게 해주는구나, 혹은 노화를 늦춰주는구나. 서투인과 TOR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별표 2개. 딴딴. 넘어갈게요. 시험에 나오나요? 일부에서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돼서 나름 정리해서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기본적인 오버뷰를 훑고 지나간 느낌이에요. 네. 근데 또 여기서 말하는 노화가 단지 수명을 오래 연장하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면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건강 연장이라고 그렇지. 이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은 노화를 늦춘다는 표현을 안 써. 그 개념은 아니야, 사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질병을 많이 고칠 수 있고 과학과 의료가 발전을 해서 평균 수명은 연장했지만 오히려 아파지는 시작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아프면서 늙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몸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장수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환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환율이 뭐냐면 1년간 생긴 환자 수, 이환자 수 나누기 모집단 전체 인구수를 나누기를 한 걸 이환율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그 이환율은 오히려 지금 현재와 과거를 비교했을 때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50살이었던 평균 수명이 100살이 됐는데 물론 지금 100살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40살부터 예전에는 질병으로 앓았던 거지 10년 정도. 근데 지금은 한 80살부터 20년을 앓는 거야. 그러니까 비율은 비슷하게 가는 거야. 네. 나이만 단순히 늘어난 거고 죽는 과정까지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 그것을 이환율이라고 봤을 때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줄일 수 있다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런 내용들이 2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 2부에서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과거 넘어갔으면 이제 가시죠. 어딜 가지? 어려운 거 했으니까. 과거가 제일 어렵죠. 과거가 제일 어렵어. 나도. 2부는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에서 노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짚어봤다면 2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어떻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지 좀 더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소스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여기 2부. 아,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아, 이렇게 해야겠다. 다른 거는 거의 다 들어봤는데 여기서 알려준 방법 얘기할까요? 네. 말로? 이야기하기 전에 책을 구입하시거나 찾아보시는 분들이 난 크게 한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오래 살고 싶어서 또는 오래 살면서 건강히 살고 싶어서 책에 두 군데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3장에 나오는 저자가 실제 행하고 있는 방법 하나 맞아. 495페이지와 바로 이 2장 현재에 대한 내용만 보셔도 1부, 3부 빼고 뽑을 건 다 뽑아간다. 정말 원하시는 내용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네, 맞아요. 사실 그렇죠. 과거 어떤들, 미래 어떤들 뭐가 중요해요? 무엇이 현재가 중요하리? 중요하지. 그렇지. 지금 내가 잘 살면 되니까. 그치. 당장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 먹어야 되는 알약 챙겨줍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얘기할 거고요. 네. 4장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네, 2부의 4장. 네, 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하자면 6가지의 방법을 제안을 하고 그 중에 있어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보다 1번 적게 먹어라.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게 다거든요. 이거 근데 왠지는 알아야죠. 들어봅시다. 네, 그러니까 적게 먹으면 들어오는 에너지원이 적어지니까 세포가 아까 말한 스트레스처럼 방어 기제가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럼으로써 질병을 방어하려는 기제가 발전하고 유전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을 더 감소한다. 그래서 그걸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날로그의 신호, 후속 유전체의 변화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형질을 유지하는 거지. 네. 후속 유전체의 형질이 유지되니까 네네. 그럼으로써 노화에 가깝지 않은 노화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네. 그것이 바로 적게 먹어야 된다. 소식해라. 뭐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의 학생들이 본토 학생들보다 열량 섭취가 3분의 2뿐이 되지 않았는데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라는 결과를 예로 들어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저는 과식하는 편이고. 알지 그건. 유명하지. 잠실에서 뭐 식욕으로 스트레스 푼다.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쵸? 너만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둘은 분명히 근데 이게 과식이 더 위험하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먹다가 갑자기 밤에 폭발적으로 먹는다던가 폭식, 과식. 평소보다 더 한꺼번에 단시간에 증폭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노화가 더 빨리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원리 그렇게 아닐까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결국 열량 제한이 불가능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효모가 빨리 죽어. 그래서 방어 기제나 방어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질병 같은 것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몸의 면역 체계라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인으로 결국 다시 적게 먹어라. 적게 먹어라.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 같아요. 1번으로 꼽는 얘기야. 근데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다들 마른 체형인 사람이 많고 그리고 적게 먹어라랑 상통하는 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간헐적 단식 혹은 주기적 단식을 주장을 하는데 자, 이것도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는지 어떤 식으로 먹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무엇을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사망률이 낮아지게 해주는 IGF-1이라고 해야 되나요? IGF-1, 그러니까 인슐린에 유사한 성장 인자인데요. 이것이 농도가 낮아진다고 해요. 사망률이 저하되고 사망률이 저하된다는 건 역으로 말했을 때 더 오래 산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 네. 간헐적 단식이 한 2, 3년 전에 유행했죠. 지금도 유행하지.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제 주변에도. 박진영. 아, 박진영. 맞아. JYP가 하루 20시간 단식한대. 하루 24시간 아닌가? 그 4시간만 먹는 거 하루에. 본인은 뭘 먹기만 하면 바로 살이 찌는 스타일이라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50살인데 20시간씩 단식한다고 하더라고. 그 50살처럼 안 보이죠. 대단하지. 동안이 진짜. 그걸 보면서 노화의 종말을 보니 오래 살겠구나. 맞아. 그 생각도 들더라고.
이미 알았던 것 같아. 정말 자기 몸에 좋은 방향 맞아. 그리고 내 인생에 좋은 맞아. 방향을 이미 거기까지 공부를 한 것 같아. 그런 것 꼭 같아요.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을 안 통했어도 맞아.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는 굉장히 영리하다. 그래서 단식이라고 하면은 벌써부터 고통스럽잖아요. 그쵸. 너 얘기 아니야? 벌써부터 너무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좀 잘 단식을 할 수 있는지 단식 방법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87페이지. 네, 여기서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는다. 혹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열량을 75% 가까이 줄여가지고 먹는다. 아니면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아예 식사를 거른다. 가능하나? 근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는다. 이 정도겠네요. 이거 읽고 제가 그러면 16시간 한번 단식해볼까? 했는데 밤 10시에 너무 배가 고파서 역효과. 10시 됐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불과 4시간 만에. 그건 단식이 아니고 그냥 그럼 과식 간식 아니야? 아니에요? 야식. 간식이지 그냥. 단식이 아니고. 그래서 어렵다. 내가 했다 내가. 하고 어제 1시에 점심을 먹고 오늘 아침을 먹었어. 진짜요? 어. 안 배고팠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우리 봤을 때 안 먹었다 아무것도. 왜요? 배고프지 않았어요? 이 책 보고. 진짜? 책 보고 한번 해봐야겠다. 오. 어제 1시 점심이니까 아침을 9시에 먹었거든. 그러면 근 한 18시간 정도? 21시간. 그렇지 한 20시간 정도. 대단한데? 근데 힘들더라. 그리고 폭식했다. 이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20시간 단식하고 너무 배고파서 폭식하는데. 습관화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뭐 맞아. 박진영이라고 처음부터 쉬웠겠어요? 맞아.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 맛있는 게 있잖아. 내가 맞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미역국을 좋아한다고 치자. 아침 미역국에 밥 한 끼 시원하게 말아 먹었어. 근데 점심에 뭐 짜장면 먹고 싶어. 저녁은 또 삼겹살 먹고 싶어. 이걸 다 참아? 한 끼에 다 몰아 먹어? 그럴 수도 없잖아. 맞아. 근데 그 얘기 못하지. 들었어요. 저도 이거 예전에. 어떻게 해? 인간이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는 게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렇게 교육받았다. 그래. 훈련되었다.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허기짐? 꼬르륵 소리가 나야지 먹어야 되는데 맞아. 그냥 밥때가 됐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지. 점심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그 있으니까. 습관이 무서운 거. 근데 이건 근데 너무 오래됐잖아 사실. 이 습관이란 건. 맞아. 농경시대부터 하루 3끼는 먹었던 거니까. 맞아. 자, 좀 빨리 합시다 여기. 네. 세 번째로는 육식을 왜? 왜? 뭐야? 세 번째는 육식을 줄여라예요. 야, 근데 미안한데 이 리액션은 읽고 해주면 안 돼. 알았어. 아니, 방송상 읽지도 않았는데. 세 번째 방법은 육식을 줄여라. 왜? 도저히 안 돼? 너무 충격적인 얘기. 그러니까 육류가 분명히 몸을 형성하는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노산을 분해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위해 에너지를 또 써야 되니까 그렇지. 그 육식을 우리가 줄이면 MTOR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TOR. MTOR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덜 쓰게 해준다. 그래서 사자의 저녁보다는 토끼의 점심을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자의 저녁보단 토끼의 점심. 이게 근데 해석하기 나름인 게 필수 아미노산들이 9가지나 들어있잖아요. 아미노산은 몸의 영양분을 만드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 영양분이 될 수 있어? 이게 분해돼야 영양분 아니야? 몸 안에서? 맞아요. 필수 아미노산을 육류가 아니고 다른 거에 식물성으로 흡수를 해라. 당연히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육류보다는 더 조금 흡수를 할 수 있지만 더 많이 먹어야 그만큼의 동등량을 흡수할 수 있지만 대안으로서 식물성 아미노산을 흡수해라라고 말을 하죠. 신문 기사만 봐도 적당한 육류 섭취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기사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냥 건강에 도움만 되고 싱클레어 교수가 사는- 말하는 것처럼 건강 수명을 늘릴 순 없다. 겠지? 아마? 육식을 줄여라. 네. 줄이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 어려운 얘기네요. 식물성 네. 단백질을 드세요. 이제 네 번째는 땀을 흘려라. 이건 뭐 난 이게 제일 힘든데. 운동이죠. 땀이 안 나는 체질인가? 전 땀이 안 나는 저도 체질이에요. 별로 진짜? 없어요. 네. 힘든 얘기예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여기서도 일주일에 5일 이상 30분씩 달리기를 한.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진짜 쉽지 않아. 맞아. 공복 유산소가 그렇게 몸에 좋대는데. 뭐 좋은 거 알지만 안 하니까. 운동은 사실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좋은 거 다 알죠. 여기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준 게 텔로미어라는 개념이 나와요. 텔로미어. 텔로미어. 텔로미어가 뭐냐면 요즘 말로 보호막이죠. 쉴드.
염색체 끝이 마모되지 않도록 싸서 보호하는 덮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걸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일수록 이 텔로미어가 더 길다고 해요. 그렇지. 염색체 끝이 마모되면서 노화가 촉진되는 건데 그 마모를 막아주면서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을 낮춰준다. 그것은 텔로미어의 역할이고 텔로미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동을 많이 해라. 그러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라고 설명을 역으로 하셨다는 거. 네. 5번째. 5번째, 몸을 차갑게 하라. 말 그대로예요. 그 상식적으로 그래요? 몸을 차갑게 하는 게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안 맞죠. 우리는 뜨거운 온돌방에 몸을 따뜻하게 그렇죠. 해줘야지 몸에 일반적으로. 보호된다. 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장수에 도움이 됐다는 게 감기에 걸릴 텐데 전체적으로 몸을 차갑게 해라. 라는 얘기. 그리고 후성 유전적, 앞서 말씀드렸던 후선 유전적 경관을 흔들지 마라. 여기선 담배와 방사선 이런 것들을 피해라. 당연한 얘기죠. 담배, 좀 피해라 얘들아. 그럼 피하고. 방사선. 자, 그래서 2부 4장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6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적게 먹어라부터 후성 유전적 경관을 흔들지 마라. 까지. 자, 5장 바로 갑니다. 먹기 좋은 알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뭔가 신비의 약을 소개하는 마냥 말을 해줘요. 그렇지. 노화를 25년이나 연구한 교수는 대체 무슨 약을 먹을까라는 궁금증. 여기도 건강하고 싶은 독자들이 읽고 넘어가기 좋은 페이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싱클레어 교수는 먹기 좋은 알약으로 5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라파마이신. TOR 할 때 말씀드렸고. 네. 네.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데 쓰이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기 이식을 할 경우에 그런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런 그렇지. 부분을 더 완화해서 장기 이식이 가능하도록 해줄 때 도와주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마이신은 TOR을 억제하고 NAD는 뭐냐면 서투인이 활성화될 때 필요한 보조 인자거든요. 결국 서투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를 자극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걸 소개를 시켜주고 초파리를 예로 들면서 초파리의 경우는 수명이 5% 늘었고 이는 인간으로 치면 10년을 더 사는 축에 속한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이제 초파리의 경우를 인간의 임상으로 대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뭐 전체적인 결과값으로 가져가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추천은 라파마이신. 네, 네.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마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이 있어요. 고용량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의 독성이 일으켜서 오히려 신장이 망가지는 거지. 신장이 기준이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처방전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약이라고 여기 합니다. 소개드리는 건 다 다 처방전이 전문의약품이에요. 있어야지. 소위 말해서. 네, 그냥 먹을 수는 없고요. 제목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먹기 좋은 알약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비타민 같이. 그쵸. 저는 그래서 그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맞아요. 종합 비타민처럼 네. 먹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두 거. 번째 소개는 메트포르민입니다. 메트포르민은 싱클레어 교수가 커피 한 잔보다 더 싼 항노화제라고 설명을 해요. 네. 앞서 설명한 라파마이신은 TOR을 억제하면서 노화를 예방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기전이. 네, 메트포르민의 경우는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반응을 제한하면서 세포가 다량의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늦춰줌으로써 노화를 그만큼 늦추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요. 아마 가장 많이 선택받는 제형 중에 하나일 거예요. 데이터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레스베라트롤. 기본적으로 항산화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노화를 늦춰주는 두 가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던 서투인과 TOR 중에서 서투인의 활성, 화합물 중에 하나로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말이 어려운데 각종 암이나 심장병들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는 이제 적포도주에 주로 들어있다고 하니까 적포도주 언제가 많이 먹으면 노화 예방에 좋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여기서도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뉴스에 나온 다음에 적포도주 판매량이 30% 증가했다라고도 말을 해주죠. 좋아. 라파마이신과 메폴민 그리고 레스베라트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약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싱클레어 교수의 연구실에 있었던 대학원생의 어머니의 케이스를 이야기해주기도 하고요. 본인의 아버지의 그치. 케이스도 이야기를 해주기도 해요. 연구원 대학원생의 어머니가 여기서 말한 약들을 정기적으로 먹으면서 폐경이 된 어머니가 다시 생리를 시작하고 놀라운 결과. 본인의 70이 넘으신 아버지도 굉장히 허약해지셨었는데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을 하시면서 건강을 되찾고 활력이 넘치게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효과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2부의 4장과 5장을 보시면 장수하는 방법
6가지와 먹기 좋은 알약 5가지를 소개한다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윤리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하거든요. 네.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 누구에게 쓰도록 허용할 건가? 그러니까 모든 전인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그랬을 때 실제 사회에 도래되는 문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싱클레어 교수가 언급을 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이라고 한다면은 현대 과학기술 없이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또 과학기술에 관한 이슈들은 늘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이거를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 이런 약들이 나와서 그러면은 줄을 쓴다는 거죠. 사람들은 줄을 쓸 사람들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부자에게 먼저 줄 거냐, 아니면 생명에 위독한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투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80세 이상, 60세 이상부터 할 거냐, 그게 어려운 문제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쓰도록이라는 건 결국 모두에게 적용해야지. 공평하게, 동일하게. 그쵸, 언젠가는. 근데 뭐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도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면 그 백신을 누구에게 먼저 투약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가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못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기면 윤리적 문제가 생기니까. 뭐 여기서 후성적 유전체를 재프로그래밍해서 만약에 그 유전 정보를 읽어서 그거를 동물이 대신 장기를 만들어낸다거나 그것을 이식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전을 한다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아프다면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돈을 퍼부을 부모들도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더 우성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런 케이스를 책에서 소개를 하고. 책에서의 표현을 말하면 DNA 서열 분석이라는 네. 거죠. 언급은 하는데 어떤 의견을 내진 않아요, 싱클레어 교수는. 어차피 개발론자라서 건강수명을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네. 여기 의견을 내지 않아도 어떤 의견인지는 알 수 있지. 만약에 이게 민간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민간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인 시선으로 그거를 접근할 개발하도록 수밖에 할 거고, 없으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부분에서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개발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공재로서의 국가의 개입.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부가 길어요. 네, 2부가 길지만 길어, 힘들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빠르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다소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현재에서 설명 저희가 안 한 것 중에 노화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의 좀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간을 이루는 세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노화를 불러일으키고 젊은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를 노화세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미 세포 분열을 끝난 세포들이에요. 기능을 다 했어. 그렇지. 그런 세포들은 죽지 않고 계속 몸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세포들이 옆에 있는 젊은 건강한 세포들을 공격해서 같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네. 사람을 늙게 만든다. 네. 같이 늙게 하는 거지. 후성 유전체의 변형을 같이 끌어들인다. 그래서 이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세놀리틱이라는 약을 이야기를 하고, 이 약은 2018년에 사람을 대상으로 첫 임상을 시작했다고 불과 2년 전에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실제 노화세포란 게 있구나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 신기하죠? 저는 이미 노화돼서 본인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세포는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통해서 그 세포가 기능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세포 염증을 일으킨다. 노화세포가 젊은 세포를 공격해서 정상세포까지 같이 늙게 만든다는 거는 처음 알게 된 지식입니다. 공격할 때 이제 사이토코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한다라고 하고, 네. 노화세포가.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면역세포를 끌어들여서, 그 면역세포라는 건 소위 젊은 세포, 네. 살아있는 세포를 끌어들여서 전체적인 조직을 공격한다는 거. 그래서 변형을 일으키게 한다. 변형을 일으키고 그것도 역시 노화세포가 되게끔. 네. 그렇게 정리. 자, 노화세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3부로. 노화 예방 접종. 진짜. 자. 노화 예방접종. 그래서 이게 뭐죠? 나 다크서클 내려오는 것 같아, 진짜. 이 노화세포의 연장선으로 노화 예방 접종을 하자라는 가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네. 가능한가?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 재밌지? 네,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내가 근데 미안한데 우리 오늘 설명충이야? 내가 말 왜 많이 이렇게 근데 설명을 오늘 설명 중이긴 하다. 근데 이게 정보가 많으니까. 이거 우리 얘기는 언제 해? 웃음 제로인 거 알죠? 웃음, 야, 우리 진짜. 웃음 제로인 거 알죠? 그거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제가 볼 때 좀 이거 웃겨줘.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싶으실 수도 있어. 후성 유전까지 했을 때 꺼! 나는 그래, 일단. 후성 유전 뭐지? 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책을 잘못 골랐다. 네, 좋은 책인데 근데 잘못 골랐다. 그 우리 되게 쉽게 진짜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쵸? 아, 그렇긴 하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넘어가. 이거 넘어가. 노화 세포까지. 자, 그럼 마지막 우리의 미래로 가보시죠. 퓨처 90년대식 가보시죠. 허참인 줄. 진짜. 참 참 명 MC죠. 네, 이렇게 해서 2부 노화 세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부는 우리가 가고 있는 곳,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와 2부에서 과거와 현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왜 노화가 되는지, 그리고 그 노화를 미루거나 혹은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생활 습관이라든가 먹기 좋은 알약 같은 것들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건 현재 있는 좋은 약을 먹고 노화 예방 접종도 맞고 할 걸 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몇 살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데 라는 거에 싱클레어 교수가 답을 합니다. 몇 년이죠? 추정으로 113년을 예상하는데요. 113살을 살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크게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이 60까지는 늦어도 은퇴를 해야 되는데 네. 113살이면 53년이 남았거든? 그러면 제도도 같이 바뀌는 게 맞죠. 만약에 다 동일한데 나이만 건강하고 113이야 하면은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야. 그쵸. 제도도 같이 바뀌어야죠. 그럼 80까지 일해야 된다? 꼭 일이 아니더라도 80대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라고 얘기해요, 책에서도. 1980년대 미국의 인구 15%가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20%며 많지도 않아. 2060년에는 60%가 될 것이다. 예측이긴 한데 그렇지 네. 않을 수도 있고. 네. 돈 낸 사람 따로 있고 수급받는 사람도 따로 있으면은 안 하죠. 건강한 장수만 있을 게 아니고 환경적인 그리고 사회 제도적인 게 같이 받쳐줘야지 과학기술을 네.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18페이지 보면은 업무 수행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나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식년이 더 대중화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더 대중화되다 보면 회전율이 더 높아질 테니까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고 자기의 시간을 즐기는 시간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것도 가설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쉽진 않아. 좋죠. 일반 기업에서 안식년을 준다? 안 주지. 기업은 손해보는 거지. 근데 제일 큰 문제는 환경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현재도 환경 문제 심각하잖아요. 쓰레기 배출량만 해도 엄청난데 수명이 113살까지 살게 된다고 하면은 20% 30% 증폭할 거 아니에요. 대안 없이 무작정 의학 기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자, 부와 수명의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388페이지에서 나오는데요. 싱클레어 교수는 이야기를 하기를 미래의 사회에는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13년이나 더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사실 그런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영양 섭취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환경 여러 가지로 이미 나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 이 예측인 13년은 더 벌어질 것 같아. 이런 기술력들 앞서 싱클레어 교수가 얘기한 방법들은 소득 상위 계층에게 더 많이 윤택한 환경을 제공할 거라서 네. 어떻게 한다면 더 벌어지겠다.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영양사도 두고 개인 트레이너도 두고 그렇지. 요가 지도사에 최신 의료법 줄기세포 넣고 막 그런 거 다 그렇지. 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부의 대물림이라고 해서 고가의 아파트나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이라면 이제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해야 돼? 이 생명을 대물림한다고 해야 되나? 수명을 대물림한다? 수명을 대물림한다? 이런 표현을 아직 좀 나도 말하면서 어색하긴 한데 네. 그런 개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지. 지금 약간 과도기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돈 많은 사람들, 소득 상위 계층도 크게 수명을 늘리는 데 있어서 액션을 취할 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되게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데 평등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갑부들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네.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반려동물보다 덜 살거나 못 사는, 덜 건강하게 사는 인간이 출연할 수 있다. 현재도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반려동물 정말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부유한 사람들 중에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정말 부유한 사람이? 오. 반려동물 모시고 와.
프린지플도 자식처럼 애정하면 애정과 돈을 쏟는다면 케어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집에 자식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도 있죠. 개팔자가 상팔자. 개의 수명도 지금은 15년, 20년 얘기하지만 그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게 이제 인간만 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 모르지. 얼마나 돈을 쏟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양극화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본주의의 연장이라면 네. 굳이? 완화시킬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혹은 안 된다라기보다는 해소시킬 수 없다. 한계가 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런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수명 양극화도 정부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 평균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권 안에서 복지라든지 혜택으로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지금만 해도 초대형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고가의 진료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 네. 받고 싶어도 초고급 병실을 쓴다거나 이런 데서 이미 갈리기 때문에 부와 수명의 양극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다만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제재를 하는 게 제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건 바람이고 국가의 제재가 필요하겠죠. 바람으로.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자, 그렇게 되고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시대에 일하는 방식 재밌을 것 같아. 네. 책의 418페이지에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업무 수행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나아진다는 거. 근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일하는 정년의 나이를 60세 전후로 두고 있는데요. 아직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 수명이 한 7, 80세 정도, 뭐 많아야 90세라고 본다면 110살이 넘어가는 사회에서 과연 그 정년이 적당한가? 또는 인간은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가? 여기서 제가 이해한 키포인트는 나이 든 직원도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있게끔 건강 수명을 갖고 있다면.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해준 418페이지에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미국 대기업 신임 CEO들의 평균 연령이 45세에서 50세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로 애플 CEO인 팀 쿡은 지금 58세고 빌 게이츠는 63세고 펩시코 CEO 자리 를 떠나서 지금 아마존 이사회로 옮긴 인드라 누이는 63세다. 뭐 이런 거를 워린 버핏도 87세고 지금 사회에서 저명한 CEO와 지도자 리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노년층의 사람들로 접어들고 있다. 그들도 충분히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현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이야기.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은퇴 나이 60살. 그것도 일부 몇 명이나 해당되는 거지. 사실 60까지 가기도 쉽지 않다. 보통은 60살이 이제 정년 퇴직하는 나이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늘어나야죠. 나이가 늘어나면 정년도 늘어나야 된다? 아니면 정년을 늘리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야 된다? 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내가 직장을 얻지 못했다. 무직인 상태일 때의 상실감도 삶의 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늘어나기 쉽지 않다. 정년을 늘리기 쉽지 않고 이게 실업률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의 자본주의에서는 기존의 생산체제보다는 소비체제로 넘어갈 것이다. 굳이 정년을 늘려서 노동자를 많이 생산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50명이 일해서 100개의 생산품을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기술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로 10명이 일해도 그 100개의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40명의 잉여 인력이 나온 거지. 근데 똑같이 100개가 생산되는 사회라면 그 100개의 생산품 누군가 소비를 해줘야 되거든. 그렇다면 이건 누가 소비할 거야? 40명은 일도 안 하는데 월급도 없는데 직장도 없는데. 60살 이후에 일을 더 한다기보다는 그들은 이제 소비자로. 그렇지. 소비의 주체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저는 또 약간 숟가락 얹어서 죄송한데 두 분의 의견이 반반인 게 이유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 중국집 가면 짜장 짬뽕 좀 뭐 시키냐? 짬짜면. 미치겠다 진짜. 그게 뭐죠?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건강한 수면 연장만 일어난다면 확보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대신 그만큼 우리 사회에 다양한 직업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지. 지금만 해도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 연장이 확보되는 시점에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잡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죠. 책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대본이 있는 것처럼 한 문장으로 봤네 이제. 싱클레어 교수가 아들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2명이 있어요. 그 중에 큰아들 알렉스. 싱클레어 교수가 노아의 종말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큰아들 알렉스가 반발하는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뭐라고 하죠? 알렉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더 오래 살도록 돕고 싶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세계를 더 심하게 파괴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싱클레어 교수가 충격을 받죠. 쇼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니. 이 배은망덕한 자식. 그래서 심란해서 잠을 못 잤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삶이 더 길어지고 더 장수하게 될수록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장치도 같이 변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근데 알렉스의 뷰도 편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인간이 많아지면 지구가 파괴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거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구가 늘어나고 지구가 팽창한다는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발견된 게 없지. 없잖아요. 없지만 예전에는 인구가 20억일 때도 30억 되면 지구 큰일 난다고 얘기했던 맞아. 사람들이 많았어서 그렇게만 보면 지금 70억인데 100억 되면 망할 것처럼 얘기하지. 실제 그럴 것 같기도 해. 맞아요. 그렇지만 또 100억에선 150억 얘기할 거야. 어쨌든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야 다르지만 다른 민족 또는 다른 국가가 우리보다 더 많은 자원을 그 경계 접점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 것이라 생각한다거나 그런 정치적인 부분의 약점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근본적인 전쟁의 원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구가 더 많아진다면 그 자원을 두고 다툼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파괴하고 전쟁과 갈등은 더 심화되겠죠. 지금도 정말 다양한 군상들이 있잖아요. 삶에서의 군상들이 있고 형태들이 있는데 그 다양성을 존중하되 그 다양성이 더 많이 다양해졌을 때 갈등이 없게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근데 그것은 받아들여야지. 근데 그게 무서워서 그 다양성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거부한다 한들 그 다양성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니까. 싱클레어 교수도 수명 연장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럼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 그거는 피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다만 수명 연장이 가져올 사회적인 문제, 특히 환경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되짚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정도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알렉스의 말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쵸.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부 우리가 가고 있는 곳에서는 저희가 미래 인류에 예측되는 수명 그리고 부의 양극화, 환경과 관련된 윤리 문제들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정리해볼게요. 1부, 2부, 3부를 통틀어서 싱클레어 교수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수명 연장은 가능하다.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 노화는 질병이 노화는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일 뿐이다. 치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일맥상통하게 하고 있고 굉장히 자신감에 찬 어조로 2부에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안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책에 대한 추천 여부 정도 간단히 해봅시다.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너무 두꺼운데? 네, 너무 두꺼운데요. 두껍고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천천히 읽으셔야 되고 읽지 마시란 얘기인데? 잠들 것 같은데. 밑줄 그으면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교양 과목이네요. 네. 지금까지 약 20권 정도를 녹음했거든요. 네. 그중에 가장 힘들지 않나, 체력적으로 지금. 진짜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밝은 게 왜 밝지? 날 보고 되게 밝아. 그러니까 나 이게 처음이야. 놀랐어요? 항상 이렇게 막 쳐져 있고. 저는 오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처음이야. 나도 오빠가 그치? 되게 왜 이렇게 지쳐 힘들어해? 보여가지고. 아니 그러네. 그 거지 같았던 책들 아무튼 네. 고소당해. 신기하다. 되게 오늘 나는 그 지금 에너지가 아까보다 더 좋아. 표정이. 왜냐면은 전 그 전 책들 중에 힘들었던 게 진짜 많아요.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야. 최고 레벨은 아니었어. 이과로 최고는? 최고는 대변동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르면 내가 중간에 그래가지고 양은 많으나 신선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수명을 늘려가는 과정으로. 네. 방향으로. 삶이 바뀌는 책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요, 바뀌는 거지. 저도 추천합니다. 오. 특히 건강에 되게 관심. 근데 우리가 너무 다 책을 계속 추천만 하니까 일단 오해하시지 않게 뒷광고 근데 없다는 저는- 거. 이거 강조해야 돼. 이거 강조해야 돼. 저희가 우리 이거 확실히 이게 요즘 너무 민감한 문제라. 그래. 아직도 그래. 민감해요, 이거? 저희가 지금 추천하는 게 좀 요새 이슈가 있죠. 뒷광고 그치. 논란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구독자가 1000명 넘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듣는 분들이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뒷광고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못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 맞죠? 큰일 나 그러다가.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네. 저희 뒷광고를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안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책들을 너무 추천만 한 것 같아서 초예측, 동물농장, 뉴턴의 아틀리에. 절대 교보문고에서 22,000 제값 주고 구매했고요. 네. 맞아요. 네.
그렇지만 추천이라는 거. 그렇지만 이 책은 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노아의 종말은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지. 사실 많고 혹은 건강을 많이 챙기셔야 하는 어머니 아버님 선물로 드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근데 같아 부모님들. 이 책을 읽으시면서 노화가 진행될 것 같은데. 진짜. 아 너무 희망 고문인가? 그런 경우에 방송을 들으시라. 아 좋죠. 그렇지. 아 이거 근데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도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요 책의 내용을. 네, 책은 약간 어. 그래픽도 같이 섞어서. 아. 음.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하다가 얘기를 못 드렸는데 책 음? 곳곳에 그림 설명이 있어요. 맞아요.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음. 변형되고 수정되는지 DNA 이걸 염색체. 책 끝나갈 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좀 합니다. 쉬어가는 타임이 있어요. 그 그림만 봐서 못 쉴 것 같은데. 세포가 너무 많이 설명돼 있어서 저걸 쉰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건강을 챙기는 비법 그리고 잘 몰랐던 트렌드 파악하기에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어떤 트렌드? 예를 들면 의학 분야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 몰랐던 정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좀비 노화 세포처럼 우리 몸속을 이루는 세포 중에 정말 노화를 일으키는 좀비 같은 세포가 있었다. 이런 정보 같은 거는 뭐 적극적으로 그렇죠. 찾아보지 않는 이상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얻어가실 게 많다고 봅니다. 이 싱클레어 교수가 하버드 의대 교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책을 쓰셨다고 보면 비슷하게 맥락이 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유전학. 그렇죠. 노예 종말 너무 두꺼워서 전 비추천이고요. 제일 지쳤어. 진짜 질린 거 오늘 아니야? 특히 아니. 이슬님이 너무 지쳤어. 질려 보이고 머리를 많이 지금? 썼어. 이거 계속 어떻게 편집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니까 오늘은 진짜 머리가 많이 썼고 어떡해. 짠하네. 진짜로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된다면 2부만 읽으시라 현재.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2부만 취하시면 이 책은 사실 네, 맞아요. 너의 사실. 종말은 더 얻으실 게 없어요. 네. 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1부를 읽다가 덮으실 것 같아. 아 사실 그래요. 정말로. 저도 그럴 뻔했긴 했는데 고비가 있죠. 그리고 저희의 1부를 들으시는데도 많이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못 들으실 것 같아. 후반부에. 어떡해.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에코를 넣을까요? 포기하지 마. 이번 편 녹음에는 중간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거의 다 와갑니다. 이런 걸 넣을까? PD님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2부만 읽어보시라 정도. 네. 자, 다음 책은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간이죠. 네, 최신간이고 드디어 소설을 오랜만에 합니다. 소설을. 아 오케이. 가자. 넘어가시죠. 고고. 그럼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